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후보로 윤장현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윤 후보가 경선 없이 바로 전략공천되면서 강훈태, 이용섭, 양측의 거센 반발과 함께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의 광주시장 후보로 안철수 대표 쪽 인물인 윤장현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윤장현 후보가 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가장 부합한 인물이라며 광주의 박원순 시장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전략 공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윤장현 후보가 의사로서 시민사회운동에 헌신해왔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힘든 길을 개척해왔다며 진정성 있고 시민과 함께하는 인물을 키워내야 한다는 광주 시민의 바람에 가장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략공천 이면에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부 민주당 출신 최고위원들이 전략공천을 반대했지만 안 대표가 경론 끝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쟁자인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은 전략공천을 강행하면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내비친 바 있어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지사 경선을 둘러싼 공론조사 선거인단 모집이 어제 저녁 갑자기 중단되면서 주승용, 이낙연 의원 양측이 책임론을 제기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공론조사 선거인단 모집이 마감 2시간 전인 어제 저녁 갑자기 중단됐다며 이는 이낙연 의원 측이 이미 합의한 공론조사 선거인단 모집 룰의 변경을 요구하자 중앙당 선관위가 모집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모든 책임은 당 선관위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공론조사 선거인단 모집 룰은 후보 간 합의사항이 아니라며 우리 측이 억지를 부려 모집룰 변경을 요구한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 심지어는 10km 지점에서 희생자 유류품과 시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한 조류에 떠밀려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희생자 유실을 막기 위한 보다 세밀한 수색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여 척의 경비함정과 구명보트가 세월호 희생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곳은 진도 동고차도 앞 1.5km 이상, 처음 사고가 발생했던 곳에서 5km 이상 조류에 떠밀려와 침몰했습니다. 사고 우리가 처음에 났다고 갔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엄청 든물에 이렇게 이 동고차 쪽으로 많이 떠밀려 온 것 같습니다. 희생자 수색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일 새벽 6시 30분쯤 세월호 침몰 사고 지점 남동쪽 4km 지점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비해 떠내려간 거리가 2배 가까이 멀고 방향도 정반대입니다. 지금까지 해상에 표류하다 수습된 희생자는 40여 명이 넘습니다. 유류품도 사고 지점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진도 외병도 인근 해역에서 수십여 점이 수거됐습니다. 지난 1993년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 때도 사고 발생 16일 만에 시신 2구가 사고 지점에서 32km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됐었습니다. 정부는 사고 발생 12일이 지나서야 시신 유실 전담반을 꾸리고 낭장망 그물에 대한 금어기 해제 등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실 방지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수색 구역, 유류품 수거 지점 및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들은 강한 조류에 의해 이미 멀리 떠밀려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흡한 조동대초와 뒤늦은 대책방 구성, 그리고 바다 상황 등을 감안하면 수색 범위 확대 등 지금보다 좀 더 세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역 내 여객선 가운데 설령 15년이 넘는 노후 선박이 8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 점검 결과 노후화된 일부 여객선에서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적사항도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여수와 고흥 지역에 거점을 둔 정기, 부정기 여객선은 모두 26척.
이 가운데 2000년대 들어서 만들어진 6척을 제외한 나머지 여객선 20척의 평균 선령은 20년에 이릅니다. 전체 여객선의 78%인 19척이 15년을 넘겼고 침몰한 세월호보다 오래된 여객선도 9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한 해운사 예비용 차도선의 선령이 28년에 달하는 등 지역 여객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연안여객선 관계기관 합동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여객선 20척에서 315건의 시정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지적사항을 고친 이후 확인을 받고 운항하도록 조치한 선박 8척에서는 수밀문과 화재 탐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기관실 외판이 부식되는 등 승객 안전에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 것도 여객선 노후화를 부추겼습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선령이 연장되기 전인 2009년을 기점으로 선령 15년을 넘긴 여객선에 대한 수입이 29.4%에서 63.2%로 2배 넘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 여수와 제주 항로를 운항하게 된 여객선도 일본에서 중고로 수입된 설령 18년 된 선박. 세월호 참사를 겪은 시민들의 눈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세월호 참사 17일째, 광주 시내 곳곳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자생적인 작은 움직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청소년 수련원 앞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리본으로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과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이 희생자들을 위해 노란 리본을 단 겁니다. 리본을 달 자리가 부족할 지경입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그 참사 사고 관련자들 애도하기 위해서 노란 리본을 달자고 제의해서 같이 수련까지 준비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렇게 희생자를 애도하는 그림이 등장하는 등 광주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꽃가게 주인은 자신이 파는 꽃과 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을 주고받지 못하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해 부모님 감사합니다 리본 대신 사랑합니다 리본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해줄 자식들이 솔직히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달면 그 아이들은 얼마나 더. 저녁 7시 수안지구 호수공원과 금남로 매곡동 등 광주 곳곳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가 매일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작고 조용한 자발적인 움직임에 참석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범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던 어버이날 행사와 입양의 날 행사 등 모두 13건의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또 세계 아리랑 축전과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 등 올해 상반기 55건의 행사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보성과 곡성, 한평군 등 전남 지역 자치단체도 다향제와 나비 대축제 등의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풍성하게 펼쳐졌던 유통업체들의 마케팅이 올해는 사라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속에 애도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인데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됐던 각종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한 광주의 한 백화점. 대학생 동아리 페스티벌이 떠들썩하게 열렸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속에 매출도 5% 정도 감소하고 있지만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화려한 이벤트로 마케팅에 나설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카네이션 만들기 등 체험형 이벤트 행사에 대한 기획을 강화했습니다. 5월달 어린이날 및 가정의 날, 성인날 기념하여 복주 고객들한테 많이 드릴 수 있는 즐기고 펀뜨근 요소에 대한 이벤트를 전폭적으로 축소하고 만들기 위주의 이벤트만 준비하였습니다. 모처럼 어린이날 홈 경기를 맞이한 기아 타이거즈도 어린이 운동회와 마술 공연을 취소하는 등 행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10년 넘게 어린이날 그림 대회를 열어오고 있는 광주은행도 올해는 대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매년 3,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흥겨운 행사 분위기가
아직은 국민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도 기간에 저희는 그림 대회를 축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하고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그림 대회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봄꽃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던 나비축제와 홍길동 축제 등 각종 지역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5월 가정의 달. 세월호 참사 속에 올해는 어느 해보다 숙연한 가정의 달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가 금남로와 충장로, 예술길 등 문화전당 주변 11개 구간 3.3km에 걸쳐 노후된 보행로를 문화전당과 어울리도록 정비합니다. 시민 주도형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주민과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하며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이나 5.18 민주평화광장 조성 사업 등과 병행해 오는 12월까지 마무리됩니다. 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뒤 재심사 절차를 밟아온 1급 장애 특수교사 지망생이 재심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사 채용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0살 장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최종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장 씨는 광주 지역 공립 중등 특수교사 임용 면접에서 언어 전달력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번에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4회 전국 5월 창작가요제가 오는 10일 저녁 7시 30분에 조선대학교 18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5월 창작가요제에는 전국에서 440여 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최종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행사에서 대구와 광주의 시민합창단 200명은 이무리한 행진곡을 합창하며 5월 창작가요제의 첫 무대를 엽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는 넥센을 안방으로 불러 3연전을 벌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부터 어린이날까지 사흘 동안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넥센 히어로즈와 3연전을 진행합니다. 기아는 오늘 외국인 투수 데니스 홀튼을 선발로 내세워 넥센 타선을 상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챔피언스 필드에서는 이번 주 음주 관련 사고가 발생해 알코올 도수 6도 이상의 주류는 경기장 안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